한국의 어두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한국의 가장 음산하고 쥐기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여러분이 결코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은 쥐과 쥐, 그리고 땅속에 숨어있는 전설과 미스터리입니다. 이제 공포의 순간을 준비하세요. 과거의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과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잊을 수 없는 여정에 나서 공포와 호기심이 얽혀있는 순간들을 만끽해보세요. 준비가 되셨나요? 한국의 어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와 당신의 이야기. 몇 년 전 여름의 일이다. 대학에서 만난 친구 P와 S, Q의 여친 K, 그리고 나, 우리는 과거 내가 살던 시골 마을에 휴가 겸 놀러 가기로 했다. 별로 볼거리가 있거나 특출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용하고 아름다운 계곡이 있어 근방에선 꽤 괜찮은 지역이었다. 이동 수단을 점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던 도중 동방에 있던 도마리 선대엘이 다가와 제안을 건넸다. 뭐야, 놀러 가. 내 스타리스로 갈래? 나도 껴줘. 내가 운전할게.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옳았구나. 바로 리였다. 그렇게 며칠 뒤 우리는 고량 마을로 출발했다. 옛날에 비해 길은 좋아졌지만 그래도 한참을 달려 도착했고 오전 11시쯤 녹기로 한 친척 어르신의 민박집에 도착했다. 나는 내리자마자 친척 어르신의 손에 이끌려 오랜만에 뵙는 마을 어른들께 인사해야 한다며 마을 순회를 해야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가져온 짐 정리를 하고 있겠다고 했다. 마을 회관에 가서도 솔직히 누가 누군지도 모르며 인사하기 답답다. 할머니, 잘 계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해요. 괜찮다. 괜찮아. 우리 성욱이 많이 컸네. 이제 장가가야겠다. 언제 일이 컸을고.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후에도 온갖 간식을 먹으며 어릴 적 얘기를 하다 보니 어쩌다 이야기가 키워서 키우던 김신의 집 이야기가 나왔다. 선우가 계곡 가는 길에 김신 기억하지? 놀더라도 그쪽 길로는 가지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별건 아닌데 김씨 아저씨가 폐암으로 죽고 한참 기어있어서 길도 험해지고 저번 주엔 웬 노숙자 하나가 뜬금없이 그 집서 죽어 나왔어. 들어본 게 그냥 혼자 자다 죽었다. 그래도 죽은 지 참 돼서 발견돼 가지고 아직도 냄새며 뭐며 말도 못해야. 얘 조심할게요. 얘 붙잡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안네. 얼른 가서 친구들이랑 재미나게 놀아게. 갈 때 또 들릴게요. 할머니, 쉬고 계세요. 그렇게 1시가 다 되어갈 때쯤 겨우 민박집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근데 놀기도 전에 이미 좀 지친 것 같다. 다들 이미 친척분이 내준 점심을 먹고 물놀이 갈 채비가 한창이었다. 나도 따라서 간단히 물놀이 용품을 챙겨 모두 계곡으로 향하였다. 마을에서 계곡을 향하는 길은 중간쯤에서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계곡 상리로 향하는 길, 다른 하나는 김씨 아저씨 집을 지나는 계곡 하류로 다로 가는 길. 나는 일행들에게 대충 상황을 설명하고 첫 번째 길을 통해 계곡에 도착했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돗자리를 깔고 계곡에 들어가 한참을 놀았고 해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놀다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숙소에 도착했다. 와, K, 한강 나와 S, 그리고 선대 셋이서 한다. 도착하자마자 좀 쉬자며 각자 방에 들어가 골아 떨어졌다. 한잔 자고 배고파서 깨어나니 다들 마찬가지였는지 가스버너에 고기로 시작해서 라면으로 끝나는 성찬이 끝나고 가져온 술을 마시며 조런조런 얘기를 나눴다. 도시의 밤과 달리 아직 11시 밖에 안 되었건만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깜깜한 시골에서 도시 사람들은 적응하기 힘들었다. 우리는 심심한에 연거부 술만 마셨다. 그러다가 물었다. 각각 계곡 올라갈 때 했던 노숙자 얘기는 뭐야? 아, 별건 아니고 가는 길에 빈집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자다가 죽었대. 근데 좀 한참 뒤에 발견돼서 냄새랑 흔적이 남았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선대가 취기 오른 목소리로 제안했다. 또 우리 가보자. 거길 왜 가요? 제이세 가녀 키가 강건하니 이번엔 선대가 아닌 K가 대답했다. 뭐 어때? 할 것도 없고 아까 잤더니 잠도 안 오잖아. 뒤에 신나서 선대가 동조했다. 뭐죠?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어? 사람 죽은 집이라니. 근데 거기 사람 안 다닌 지 오래돼서 길도 험하고 손전등도 없고. 내가 슬그머니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자 선대와 K는 뭐가 괜찮은지 계속 괜찮다며 나를 일으켜 세웠다. 손전등은 핸드폰으로 하면 되지. 갑자기 흥미가 생긴 듯 길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었다. 선대와 K는 나를 이끌고는 뒤따르며 대문에 나섰다. K는 못마땅해 보이는 얼굴로 K 옆에 따라왔다. 캄캄한 시골길, 핸드폰 조명에 의지하여 도착한 갈림길 초입은 낮과는 달리 너무도 스산한 분위기였다. 그 와중에 선대와 K는 술 기운인지 진짜 신이 난 건지 풀이 무성한 산길을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길의 흔적은 남아있었기에 그들이 앞장서 걸었고 나는 조금 뒤에서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따라갔다. 다리에 닿는 풀은 근질거리는 온통 그런 풀초성이었고 시골 산길의 조명이라고는 가짜 핸드폰뿐이었다. 뿐인 지금 대체 내가 뭐하는 걸까? 회의관에 빠져가던 찰나 앞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하수구 냄새, 산한 달걀 냄새.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냄새는 달라졌다. 생선 썩는 냄새에 거기서 조금 더 걸으면 이젠 말로 할 수 없는 냄새가 났다. 이게 할머니가 얘기한 그거구나. 굳이 다른 길로 가라 그런 이유를 알겠어. 진짜 지독하네. 이 정도면 아직 시체를 안 치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앞서 나가던 선대와 K도 냄새 때문인지 집 대문으로 보이는 곳에서 주저하고 있었다. 선대는 그 와중에도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냐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럼 우린 그냥 여기 문 앞에 있을게. 가고 싶은 사람만 다녀와. 거기 원래 공포 영화에선 혼자 남으면 꼭 죽던 데다. 하지 마요. 테이즈는 대문으로 들어가고 그를 따라 피와 나는 서로 마주보고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들어섰다. 마다는 상당히 천건했다. 어릴 적 한두 번 보았던 그 집 그대로. 하지만 작동산이가 쌓여 방치되어 허물어진 곳이 몇 군데 있었을 뿐이었다. 거기가 어디야? 예, 그 흔적이 있다는 곳. 저 관문 열면 바로 있대요. 선대는 바로 직진하여 문을 열어젖히고 쏙 들어갔다. 그 뒤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와 반짝이는 빛이 문 너머로 보였다. 나도 약간 주저하다 따라 들어갔고 사진 찍는 소리 다 들었다. 뒤내 K도 들어가고 C와 나만 그저 마당에서 보이는 거실을 보았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큰 타원형의 검은 자국이 선명했고 냄새는 밖에서 맡던 것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서 머리가 끼니었다.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기분이 나빠졌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서 그의 뒤에 선대는 집 이곳저곳을 사진 찍고 탐험하는 듯 둔치이 오갔다. 스는 들어간 입구에서 머지않는 거실 구석에 지인 아저씨 사진을 힐끗 보고 지난해 검은 타원형 웅덩이를 한참 바라보았다. 피는 마당도 버티기 힘든지 중간에 대문으로 나가버렸고 나도 이제 더 이상 이 냄새를 맡기 싫어서 모두를 불렀다. 기지의 숙소로 돌아가요. 볼 거 다 봤잖아요. K가 말없이 나를 따라 나섰고 선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찍겠다며 조금 뒤에 따라 나왔다. 그렇게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 나는 그저 살아내 주군이란 따 어린 시절 할머니 따라 가보았던 김씨 아저씨네 활기차던 옛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렇게 숙소에 도착하여 각자의 야반에 들어갔고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각자 씻고 각자 핸드폰을 하고 각자를 보기도 하고 남아있던 맥주를 마시기도 하며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선대는 아까 찍은 사진을 보고 있었고 나는 씻고 두어 아따 하던 사인이란 무엇일까 답없는 질문을 하고 있었다. 평소 설정해놓은 8시 아침 알람이 울려 잔에서 깨웠다.
해는 이미 밝았고 어젯밤 지역은 뭔가 꿈 같은 느낌이 들어 묘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일어나 보니 선대는 보이지 않았다. 아직 자고 있었나? 선대는 벌써 씻나? 나는 대충 눈을 비비며 핸드폰으로 시에 새로 올라온 글이 없는지 확인했다. 한참을 감담 올라온 글들을 보며 낄낄대고 있는데 문득 선대가 1시간이 넘게 단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똥이라도 싸나? 아님 동네 구경 갔나? 그제야 일어나 나다. 6시. 부엌을 돌아다녔지만 선대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선대에게 전화했다. 신호는 가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 뭐해도 아니고 동네 구경 갔겠지 싶었지만 아침도 먹을 점 사람들을 깨워 사만을 전했다. 밥 먹어야 되는데 선대가 나가서 전화를 안 받네. 어떡할래? 그냥 우리끼리 차려서 먼저 먹고 있으면 그 사이에 오지 않을까. 괜찮은 의견이었다. 그렇게 이것저것 있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사이 친척 어른이 도착하셨다 헐시고 잘도 차려 먹고 있었네. 뭐 더 필요한 거 없고? 와, 아니에요. 다 만들었어요. 워낙 저희가 먹을 걸 많이 써서. 근데 오시는 길에 머리 긴 친구 못 보셨어요? 나갔는데 아직 안 오네요. 그래요. 나 오는 길에는 못 봤는데 계곡 구경 간 거 아니에요? 그럴까? 금방 오겠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아침을 먹고 난 뒤에도 선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쯤 되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길이라도 잃은 거 아니야. 마을이 작아서 그럴 일은 적을 텐데. 우리는 각자의 휴대폰으로 선대에게 돌아가며 전화를 하고 아예 밖으로 나와서 마을 길을 함께 뒤지고 다녔다. 끝내 선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선대의 차는 아직 마을 어귀에 그대로 있었다. 대체 어디로 간 건지 도라니 극에 달한 우리는 이내 경찰에 신고했고 친척 어른께 부탁하여 마을 방송으로 선대를 찾는 방송도 내보냈다. 이윽고 경찰이 도착하였고 내려 대표로 경찰차를 타고 파출소에 가서 사만을 살면했다. 우리는 어제 다같이 피서를 왔고 밤에 자네 들 땐 분명 있었는데 일어나고 돈이 나간 흔적만 있고 돌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경찰은 기다려보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매도 아니니 일단 인적사항만 적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밤이 되어서야 민박집으로 돌아온 나는 뜻밖의 소리를 들었다. 선대 핸드폰 방 안에 있던 옷 주머니에 있더라. 귀에다 대질 않았다. 그 와중에 전화는 dam전되어 있어서 충전기를 꽂고 전원을 쳤다. 그리고 난 곧장 주소록을 기저 선대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사정을 설명하고 와달라고. 선대의 어머니와 형은 사색이 되어 새벽에 도착했고 나는 선대 어머니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사이 선대의 형은 선대의 휴대폰을 보고 혹시나 단서가 될 게 있는지 찾는 듯 보였다. 그런데 저기 선우가 여기 사진에 없는데? 예, 뭐가요? 어제 너희가 태가에서 찍었다는 사진 계곡에서 찍힌 건 있는데. 선대는 사진 제일 많이 찍었는데 하나도 없어. 저켓씨, 어제 찍었다는 태가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선대의 형은 우리에게도 의심을 품은 듯했다. 그의 K는 폰을 내밀어 사진첩을 보여주었다. 거기엔 언뜻 스쳐 지나가며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데 심취한 듯한 선대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선대의 형은 한참을 사진을 확인했고 이내 민박집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 뒤로 우리는 다 함께 파출소로 향했고 선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려가며 제발 아들 좀 찾아달라고. 혹시 쥐를 잃었을지도 찾고 근처 수색을 해달라 하셨다. 그에 우리도 없어진 게 어제고 빨리 찾아야 된다고. 이젠 수색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담섬사를 부르겠다. 인터넷에 글을 쓰겠다. 결에 결 협박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정찰에게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해보겠다는 약속을 듣고 나왔다. 그렇게 3일째 아침, 수색대가 꾸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버스를 타고 학교로 복귀했다. 매일 선대에 점 아니면 친척 어른을 통해 진척 사안을 듣고 있었지만 열흘째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대대적인 수색은 이미 허탐을 치고 끝났고 이젠 마을 분들과 선대의 가족만이 남아 매일 조금씩 구역을 나눠 혹시나 빠뜨린 곳이 있을까 찾아보는 중이었다. 그 와중에 선대의 차는 아직도 마을 어귀에 그대로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때 연락이 왔다. 선대의 시신을 찾았다고. 찾고 또 찾았던 그가 심하게 도패된 상태로 폐가의 검은 타원 위에서 발견되었다고. 죽은 지 꽤 된 것 같고 날씨가 워낙 더웠던 탓에 발견했을 당시 그 또한 검은 웅덩이가 되어 있었다. 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제일 첫날 우리 모두는 그가 거기에 없는 걸 보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우리는 경찰과 함께 그곳을 방 하나하나 다 확인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대대적인 수색을 하며 또 집 이곳저곳 하물며 하수도 창고 등등 가장 많이 들렀던 것도 당연히 그 집이었고 그 와중에 거실을 놓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선대의 시신은 바로 그 집 거실 한복판에서 나타났다. 어느 누구도 그가 이미 3차례나 확인한 장소에서 검은 웅덩이가 되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 뒤로 우리에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작년 봄 캐가 키와 헤어졌고 캐가 유학 간다는 소식과 함께 마지막으로 놀러간 바닷가 해안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하루 차이로 들었다. 심지어 사고 당시 절단된 목이 튕겨 운이 바다에 빠졌고 끝끝내 찾지 못해서 그의 집에서는 목 없는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그녀의 일부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썩어가겠지? 그래도 바다니까 검은 웅덩이가 되진 않겠지만 걔는 단기 알바에서 기계에 손이 튀어 오른손이 몇 군데 잘렸다고 전해 들었다. 그리고 엄지는 기계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만 못 찾아서 결국 오른손 엄지 없이 도마 수술을 했다고 한다. 그의 손가락 하나도 어디선가 홀로 썩어가겠지. 피는 그날 이후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같이 사는 부모님조차 얼굴을 못 본 지 오래되었고 그저 새벽에 먹을 것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으로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 나는 경동이 있다. 명은 우울증이라도 걸렸나 모르겠다. 의사는 내게 너무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많지 않은데 그저 검은 웅덩이 그 모습과 그 냄새가 떠오를 뿐이다. 이제 언제쯤 나도 검은 웅덩이가 될까? 며칠 전부터는 그 검은 웅덩이에 웅크린 선대가 보인다. 선대는 하얗게 변하기도 때론 파랗게 변하기도 하다가 전국엔 점점 번개되어 녹아내린다. 선대가 검은 웅덩이 그 자체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 검은 웅덩이는 왜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죽은 김씨 아저씨, 아니면 김실에서 홀로 죽은 일은 모를 노숙자, 그것도 아니면 그저 우리가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를 처음 발견한 마을 도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곳에 수차례 들락거렸던 경찰도 심지어 검은 웅덩이를 만졌던 검시관도 다들 멀쩡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모두 검은 웅덩이에 빠지고 있다. 이제 난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 걸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어둠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 음산한 세계의 기미를 탐험해주셔서 기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여 그들도 이 놀라운 공포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의 어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